경제는 시키기는 쉽지만 가열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중국 경제를 향한 거센 비판들이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시진핑의 경제 정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그동안에 시진핑의 측근으로 활동해왔던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더욱 뼈아픕니다. 심지어 시진핑의 상징적 정책인 국진민퇴를 두고도 대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위상까지 흔들리는 중국 경제 현장을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중국 내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인민은행의 고문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례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와 소비 진작, 정부 지출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랬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자 베이징대 국가발전학원 원장인 황이핑은 최근 텐센트 파이낸스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서 당국은 투자에 집중하고 소비를 소홀히 하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황이핑은 이 글에서 경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소비, 수출, 심지어 투자를 포함한 총 수요는 더 이상 이전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는 실제로 거시경제 정책의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황이핑은 그러면서 각 가정에 현금이 돌도록 해야 하며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농민공들도 도시 공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경제 성장은 가로막힐 것이고 또 앞으로의 정책 성과들마저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제조업에 의존해 성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수출 과잉으로 인한 국제적 반발까지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눈여겨볼 것은 황이핑이 게재한 장문의 중국 경제 진단이 3중 전회 이후에 비로소 공개가 됐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이 3중 전회를 통해서 중국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황이핑의 주장이 많은 중국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황이핑은 무엇보다도 재정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속적으로 재정 긴축을 하면서 돈 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 긴축이 되살아날 수 있는 중국 경제의 활로를 막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티그룹과 바클레이즈 등 투자은행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황이핑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대규모 부양책이 큰 부작용 없이 해당 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황이핑은 중국 당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2%에서 3%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이핑은 그러면서 경제는 시키기는 쉽지만 가열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중국이 만약 저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황이핑의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지금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이대로 흘러가도록 둔다면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이 황이핑의 글과 이에 대한 호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황이핑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그것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이를 받아들일 용기 그리고 겸손함이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제일 가는 정책인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물러선다, 이런 국진민퇴 정책을 두고 벌이는 혼선을 보면 한마디로 개전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시장 접근과 공정한 법 집행에서 사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 진흥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 리창 중국 총리도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민간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자오첸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8월 1일 고품질 발전 촉진 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면서 민영경제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중국 특성을 가진 현대기업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내에서는 민영기업의 발전 없이는 중국 경제의 발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5, 6, 7, 8, 9 경제론만 봐도 중국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5, 6, 7, 8, 9 경제라는 것은 민영기업이 중국 세수의 50%, GDP 60%, 혁신기술의 70%, 도시고용의 80%, 기업수의 90%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는 공산당이 직접 주도를 해야 되고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국영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경제정책이 지금의 중국 경제를 저렇게 병들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의 자오첸민 중국 문화대학 국가발전 및 중국 대륙연구소 소장은 RFA하고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의 중국 특성은 국유기업이 더 커져서 서구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문제는 뒤늦게 민간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긴 했지만 민영기업 강화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동안의 국진민퇴 정책을 완전 뒤집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민영기업 입장에서도 이미 시진핑의 중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박이고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중국에서 사업을 확정을 할 것이고 또 자금을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의 국진민퇴 정책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완전 허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는 민영기업 중심 경제정책을 말하는 중국 공산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관영 환구15의 편집장을 지냈던 후 시진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의 위챗을 통해서 20기 3중전의 결정문과 10년 전의 18기 3중전의 결정문을 비교하면서 공적 소유가 주축이라는 글이 20기 결정문에서 삭제됐다 그러면서 이는 비공유제 경제와 공공경제가 진정한 평등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는 역사적 변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2,5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후 시진의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경제정책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또 국유 경제 중심의 경제정책이 힘을 다했다는 후 시진의 주장에 대해서 공산당 내부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이 즉각 반발하면서 후 시진의 글을 강제 삭제하면 물론이고 후 시진의 SNS 계정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던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7월 30일 중인이라는 필명으로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이행하자 이런 제목의 오피니언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기 3중전에서 채택된 결정은 사회주의 경제 기본 체계를 견지하고 완성하는 것을 강조했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공적 소유를 주축을 하고 여러 소유 경제의 공동 발전이 포함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론이 결코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민간 경제를 중시하겠다 하면서도 막상 민영 경제 중심의 중국 경제 유턴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 시진은 홍콩의 싱타오 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RFA는 이런 소동에 대해서 미국에 기반을 둔 독립평론가 정슈강의 말을 빌어서 중국 공산당이 삼중전에서 국유경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민간경제를 중시한다는 느낌을 주로 했던 것이 후 시진의 발언으로 인해서 들통이 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RFA는 또 사실 중국 당국이 말하는 민간기업 경제를 곧 국유기업론에 결부시켜 주장을 하는데 이는 중국에서의 민간기업은 개인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에 국영기업은 국유기업이라고 불렸지만 민영기업은 한 번도 민영기업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민간기업들의 존재의 목적이 당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RFA는
중국 경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민간기업 천대론이 불거지면서 중국 내에서 시끌시끌한 이런 소란이 벌어지자 시진핑 주석은 뜬금없이 홍콩으로 이주한 닝보 상인 가문 기업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향사랑과 애국심을 칭찬하면서 중국의 현대화에 기여해달라고 주문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일 시 주석이 민간 부분에 신뢰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인 것은 중국 안팎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7월 26일 자신의 입으로 직접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이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연히 민영경제 진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또다시 국유경제 중심론이 부각되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서한 정치를 통해서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민간기업 친화적인 행동을 보여도 중국 헌법과 당장에는 모두 공유제가 어엿하게 변함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삼중전의 결정문에서도 늘 포함됐던 시장이 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문구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를 보면 중국 경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미소 작전을 펼친다고 해서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화이트한두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